문제를 같이 풀었었고, 그죠? 같이 풀었었고, 제가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계속 냉각을 통해서 포화 상태를 만들고, 단순 냉각을 통해서 포화 상태를 만들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게 이슬점 온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상태에서 더 냉각을 좀 시키면 포화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 요 절대 습도가 내려가는 차이만큼 요 크기만큼 다 액체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14도씨의 중축수가 방출이 되고 나가는 것도 14도씨의 상대습도 100%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책에 있는데 크기보다는 저 위에 있는 식만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이제 빨갛게 잡아 쓰므로 1번 들어가고 2번 나가고 그다음에 뭐 풀가다웃, 물 빠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건공기 질량유량에 대해서는 건공기에 대해서는 질량 조정이 그냥 m-a 일정으로 정하는 결론이 날 거고요. 두 번째 물이죠, 물. 물에 대해서는 질량 보존을 또 이 나오는 따져보면 되죠.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가는 건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스테디일 때 0은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오른쪽에서 들어가고, 자, 항상 기준을 m-a에 뭘 곱하면 이제 w1 이렇게 곱하면 이제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유량, 건공기 질량유량에 절대 습도를 곱하면 우리가 다시 이제 복습상과 말을 하자면 이게 1번에서의 수증기 질량유량이 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 오른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나가는 거 2번으로 나가는 이제 물의 수증기의 질량유량. 세 번째로 물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간다. 액체물이지만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걸 일단 W라고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쓰면 MW는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MW는 자, 그래서 이거 좀 지우세요. 원래 1번으로 들어가는 거, 2번으로 나가는 거의 절대 습도의 차이, 요거만큼 물이 빠진다는 얘기죠. m-a 해가지고 그거 거기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차트상에 이제 W로 표시되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편한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상대 습도보다는 절대 습도가 직관적으로 질량으로 표시된 거니까 좋고. 이게 이제 두 개는 질량 보존이고 에너지 보존을 여기다 쓸게요. 에너지 보존은 뭐 마찬가지로 0은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있죠. 들어가는 건 역시 1번인데 얘도 m-a 기준으로 써지고 왼쪽에 h1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h9로 나가고. 자, 또 나가는 게 있죠. q-이 나가고. 자,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물이 빠지니까 빠져나가는 물에 또 엔탈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식이 이렇게 써지고 있죠. 네. 그렇죠. 자, 물론 여기 있는 m-w도 m-a로 바꿀 수가 있죠. 왜냐면 이미 이제 요식은 구해놨으니까 얘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요 식은 다 m.a가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계산은 하는 거죠. 뭐 이제 냉각률, 열전달을 얼마나 이제 밖으로 빼줘야 되냐, 뭐 구할 수 있겠고, 물은 얼마나 빠지겠냐, 시간당, 뭐 그런 것도 구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계산하려고 봤더니 결국은 이제 W나 H 값을 알아야 계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W나 H 값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보니까 여기 안 써놨네. 문제에서 보니까 이게 1기압이라고 돼 있어. 1기압이면 P가 1기압이면 당장 어떤 느낌, 무엇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스콘기선도 사이클로메트리 차트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해도 되지만 차트에서 그냥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된 문제.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점을 찍을 수 있고 다른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당연히 해보면 좋을 거고. 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2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한 페이지에 다 문제 하나씩이야. 복잡한 거.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자, 지금까지는 뭐 가열, 냉각, 가습, 제습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단순 믹싱이에요. 우리가 이제 덕트를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여기서 공기 오고 여기서 온 거 두 개 합쳐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개 이렇게 만나서 가는 거. 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쉽게 얘기해서 뜨거운 거, 찬 거 섞이면 미지근한 거 되겠죠. 습도 높은 건 아니고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거 뭐 1번, 2번이 이렇게 들어올 때 3번은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 혼합이고 뭐 저 과정 자체가 단열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덕트를 실제로 뭐 이렇게 천장에 있는 거 사각 덕트 이렇게 지나가는 거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많이 있죠. 예. 뭐 그냥 이렇게 무슨 양철 스테인리스 같은 게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단열을 잘해서 쌓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열전달이 만약 뭐 있다 그러면 밖으로 이 식에다가 포함을 하면 될 문제고 일단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믹싱이에요. 아디아베틱 믹싱이에요. 단열된 거. 자, 그래서 저런 상황 1, 2가 섞여서 3이 되는 상황에서 또 이제 우리가 식을 항상 세 가지에 대해 세우는 거죠. 건공기. 자, 요. 동의하시면 돼요. M.A1, M.A2 합쳐가지고 M.A3 동의하시면 돼요. 두 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건공기. 자, 수륜기는 M.A1에 W1, M.A2에 W2에서 M.A3에 W3가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여기 수륜기 유형이라고 했어요. 아까 합쳐져서 나가는 거죠. 또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도 동일하죠. M.H in, out. 열전달이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M.A에 1, 2, 3, 1, 2, 3이 다 들어있고 앞에 이제 개수만 이제 다른 식들이 이렇게 주르고 있는데 한번 식을 한번 써볼까요? 애니플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줄서 불러야지. 뭐 별거는 아닌데 식을 잠깐 이제 여기다 써놨죠. AB에서 M.A3를 한번 소거해봐라. 쉽게 말해서 A를 여기다 대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여자를 뭐 별거는 아니지만 한번 해볼까요? W3에 그냥 이제 보기만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런 다음에 M.A1끼리 M.A2끼리 뭐 모으는 거 뭐 별거 아니죠. 예. 그래서 W1 마이너스 W3 M.A1은 W3
그러면 여기 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나오죠? 예, 두 개 이제 자리만 바뀐 거예요. 분모분대고 동시에. 그죠? 예. 동의하시죠? 예, 예, 예. 자, 그래서 m.a2분 m.a1은 뭐 w3 뭐 이렇게 이제 하나 나왔고, 자, 동일하게 A하고 C도 같이 할 수 있겠죠. 또 m.a3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C에다가. 그럼 여기는 이제 W 대신 H로 되어 있으니까 동일하게 W 대신 H로 바꿔 써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B하고 CC는 여기 W가 H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돼요. 예. 이거는 이제 뭐냐? 두 개 이제 섞어주는데 1번하고 2번의 건공기 질량, 유량에 따라서 그 이제 결과물 섞여서 나오는 3번의 어떤 습도하고 엔탈피가 달라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되게 많이 넣고 2번을 조금만 넣어. 1번이 엄청 들어. 2번이 조금만. 그러면 섞여서 나가는 애도 거의 1번에 가까운 성질이겠죠. 아니 반대로 되면 뭐 1번이 작고 2번이 많으면 2번에 가까워지는 성질을 가질 거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값을 바탕으로 3번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두 개의 질량 비율, 질량 유량 비율이 있으면 또 각각의 1번, 2번 값을 알면 3번이 계산이 되죠. 그죠? 네. 예, 뭐 식은 동의하시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차트에다가 조금 그래피컬하게 한번 더 나타내 볼게요. 너무 커졌지? 적당히 키웁시다. 네. 차이가 없네. 자, W와 H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의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는 W가 이제 요 축이고, H가 좀 비스듬하긴 하지만 요 축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보는 거야. 자, 2에서 3 빼고 3에서 1 빼고 2에서 3 빼고 3에서 1 빼고. 자, 일단 우리가 뭘 동의할 수 있냐면, 자, 아니 1번의 성질이 여기에 찍히고 주어지는 거니까 2번이 여기 찍혔다고 쳐요. 그럼 3번은 뭐 일단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번하고 2번 사이에 어딘가 있는 게 맞죠? 1번, 2번을 섞었는데 갑자기 3번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한 거 두 개 섞었는데 뜨거워지고 막 안 되죠. 그래서 온도도 어딘가 사이에 있고 습도도 어딘가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이제 저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1번하고 2번을 섞었는데 H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가 H2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H3이 뭐 여기가 있어. H3 여기 이제 W2 W1 3번이 한 여기쯤 있다고 쳐봅시다. 가정이야. 그럼 여기가 W3가 되겠지. 1번하고 2번 3이 어딘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지? 와, 그러고 보니까 이 식을 자세히 보니까 2 빼기 3 대 3 빼기 1은 역시 2 빼기 3 대 3 빼기 1이죠. 보니까 그러면 2 빼기 3 대 3 빼기 1은 2 빼기 3 대 3 빼기 1 아니야? 그지? 네.
요게 이제 요렇게 있으니까 평행하게 2하고 1을 그대로 이어줘도 되겠죠? 아, 평행이 아니라 그냥 요렇게 이어줬어. 자, 2 빼기 3. 자, 2 빼기 3, 3 빼기 1은 2 빼기 3에 3 빼기 1인데 그림을 내가 조금 처음부터 점을 안 되는 케이스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만일에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있는데 내가 줄을 하나 그었어요. 평행하게 놓은 건 아니에요. 이거 대 이거하고 이거 대 이게 비율이 같으면 내가 얘를 평행하게 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얘를 평행하게 그었으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야 됩니다. 그죠?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하고 같으면 이거 대 이거 대 이거하고도 같고 그죠? 요거 아시죠? 네. 예.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요거 대 요거가 같으므로 그 다음 얘기. 자, 요 점이 3번 아니에요. 그럼 3번은 요 두 개를 있는 빗변위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그죠? 빗변위에 있지. 내가 아까 아는 경우를 해서 조금 그 얘기 드리는데, 자, 빗변위에 있지 않으면 요 비율이 성립 안 하고요. 빗변위에 있으면 요거 성립하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번은 2번하고 1번을 잇는 선분 상에 있다. 선분 상에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대 이거 대 이거의 비율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2, 3, 3, 1의 비율이 뭐하고 같아요? m 대 1하고 m 대 2의 비율하고 같죠. 자, 2에서 3 이게 누구의 크기? m 대 1, 3에서 1 m 대 2 써있죠. 자, m 대 2 대 m 대 1이 분모 대 분자는 3에서 1 뺀 거 길이 대 2에서 3 뺀 거 길이. 마찬가지로 H에서도 H3에서 H1 뺀 거 대 H에서 H3 뺀 거.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1, 3의 3분 길이 대 3, 2의 3분 길이. 차트상에서 1번, 2번 찍고 쫙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자리를 갖다 대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3번의 위치를 정할 때 요 1, 3하고 3, 2의 길이가 질량 요량의 비하고 각각의 3번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인단A 원이 뭐 1kg 에어퍼스트고 A2가 2kg 에어퍼스트.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섞인 3번은 1에 가까워요. 성질이 2에 가까워요. 더 많이 넣었으니까 2에 가깝겠죠. 네. 자, 그런데 얼마만큼 2에 가깝냐? 가깝냐? 3이 2에 가까운데 얼마만큼 가깝냐?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 2에 가깝지. 네. 근데 길이가 얼마가 되게 된다?
이제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2가 많이 들어가면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여기 1에서 3까지의 성분이 길어져야 되는 거죠. 예. 뭐 저렇게 써있지만 그냥 계산으로 해도 되지만 만약 차트에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자를 가지고 길이를 구한 다음에 2대1로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게 1에서 2가 차트상에서 뭐 6cm야 6cm 2대1로 분할해 그러면 이제 여기 4cm 여기 2cm 되게 잘라서 3번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3번이 정해지면 거기서 W3를 읽고 H3를 읽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엑서사이즈 15-9가 차트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긴 한데 그냥 이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수식 가지고 그냥 계산을 했어요. 뭐 계산해도 되고 차트상에서 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15-9도 직접 해보시고 자 요점은 뭐다 어쨌든 1, 2를 읽는 선분상에 3번이 있다. 1, 2를 읽는 선분상에 3번이 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순 믹싱이고 근데 뭐 HVAC 과정은 사실 다 나온 거야. 우리가 냉각 가열 뭐 가습 제습에 믹싱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더 뭐가 없어요 사실 기본 프로세스는. 뭐 그럴 수는 있지. 가습 제습 있으니까 믹싱 말고 분기 없냐고. 분기는 뭐예요? 하나가 가다가 갈라져봤자 성질이 똑같죠. 예,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 질량 유량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안 나와 있는 거고. 예. 사실 이제 이 정도 알면은 이제 다음 달은 뭐 이렇게 HVAC 수업을 실제로 이제 한다고 치면은 이제 꽤 이제 할 만한 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안 거고. 뭐 물론 HVAC 계산은 태반이 10달이거든요. 10달을 배우고 나서 배워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됐는데, 그냥 하나의 뭐 예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퀘이션 3개 사용하는 또 하나의 예시인데, 웹 쿨링 타워라고 뭐 우리말로 바꾸자면 이제 석식 냉각탑이 있죠. 뭘 냉각을 하냐면 공장 가면 이제 이런 게 많아요. 공장에 가면 이제 기계들 많이 있고 기계들 이렇게 시키는 냉각수 라인이 돌거든요. 기계는 항상 뭐 이렇게 뭐 알려놨는데 막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유압으로 작동하는 게 많죠. 유압으로 찍고 열 나고 막. 그럼 이제 그 기름 유압 작동률을 식혀야 되고 그거를 식히기 위한 열교환기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서 그 기름을 식히고 다시 이제 돌아가고. 그럼 이제 그 기름을 식히기 위한 물은 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냉각수 배관을 달아가지고 공급을 해줘요. 그럼 이제 공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장으로 들어갈 땐 찬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계들의 어떤 냉각을 식힌 다음에 돌아오는 물은 뜨끈뜨끈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 물을 다시 식혀가지고 다시 또 공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을 식히기 위해서 뭐 복잡하고 비싼 방식은 뭐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심플하게 그다음에 대용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습식 냉각탑이에요.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건물 빌딩 옥상에 가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빌딩 공조 장치에서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게 커요. 이게 꼭 우유병처럼 생겼는데 이러지 않고 되게 이제 지름이 뭐 한 몇 몇, 2m 막 이렇게 되고 높이도 꽤 있고 35도씨 초당 100kg이죠. 유량이 꽤 있죠. 10초에 1톤이야. 꽤 유량이 큽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을 뿌려요. 여기서. 자, 근데 위에 팬이 달려있죠. 이 팬은 공기를 빨아당기는 거예요. 자, 이 냉각탑 보면 하얀색으로 막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보면 이렇게 철망 비슷하게 해가지고 뚫려 있어요. 그 위에서 팬을 돌리면 공기가 옆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공기는 이렇게 들어오고 물은 뿌려대니까 주변 공기하고 요 따뜻한 물이 서로 잘 섞이겠죠. 예, 만나요. 그러면 요 물에서 얘를 만나서 뭐 증발도 하고 뭐 그냥 여전달도 일어나고 증발도 하고 하면서 주로 증발이죠. 얘 물이 증발하면서 이제 잔여를 갖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날아가면서 잔여를 가져가니까 증발하지 않은 남은 액체물의 냉각 현상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식어. 그 밑에 이제 그냥 떨어지죠. 식은처럼. 그 온도가 조금 더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그럼 얘는 이제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증발한 물은 팬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다음에 물이 막 옆으로 튀어요, 막. 꽤. 그럼 그렇게 이제 손실이 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물이 이제 냉각수 라인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뭐 빠져나가는 것만큼 보충해준다 이렇게 하고 공장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절한 세팅이죠. 문제 풀기 좋으라고 전체를 이제 스테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 2, 3, 4를 이제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뭐고 나가는 게 뭐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내가 식혀야 되는 물, 그 다음에 빨려 들어가는 공기, 상태가 다 주어져 있죠. 물량도 주어져 있고, 공기 20도씨 60%. 만나서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포화됐다고 가정하고 30도씨. 데워져서 나가고 얘는 식고. 그래서 다시 22도씨로 돌아간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세팅이에요. 네. 자, 그래서 컨트롤 볼륨을 저렇게 냉각탑 안에 또 잡았죠. 그럼 동일하게 이제 컨솔레이션 3개. M.A1하고 M.A2는 동일하다. 동의하시죠? 3, 4는 물밖에, 액체물밖에 없어요. 내 컨솔레이션의 물은 자, 3 들어가는 물, 공기 중의 물, 나가는 물, 공기 중의 물. 이것도 아마 보시면 동의하실 거고요. 자, 에너지 컨ser베이션 들어가는 것 2개, 나가는 것 2개, M.H 매칭이 돼야 되죠? 예, 똑같죠, 그죠? 예. 식이 그냥 항상 비슷비슷합니다. 예, 조 상태에서 M.A는 뭐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마 문제에서 이 1번으로 빨려 들어가는 저 공기의 질량유량은 뭐 이런 걸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있거든요. V가스 비체들 녹음할 수 있죠. 네. 1번이니까 1번에 비체들 값을 써야 되겠죠. 1번이라고 돼 있으면 좋겠네. 네. 예,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냥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5-10 이렇게 하면 되고 15-9하고 15-10은 아마 숙제에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닌가? 숙제에 있죠. 예, 뭐 책에 있는 거고 얘기도 해줬으니까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예, 15단은 끝을 내겠어요.